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김은자 시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를 돌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은 문학을 통해서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청취하는 여러분들 중에는 평온하게 한 주를 지내신 분들, 그런가 하면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하신 분들, 살아가는 모습 각기 다르고요. 또 개개인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도 달랐지만 이 모양 저 모양 들쑥날쑥한 삶을 가지런히 모아서 시와 삶 속으로 함께 떠나는 시간입니다. 다행이죠.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과 이렇게 문학 얘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요. 현대인들의 생애 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80세가 수명이 아니고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요, 나이 드신 분들이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일도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인 문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인들의 모습은 이러하다고 합니다. 웃는 얼굴, 단정한 옷차림, 배움에 몰두하는 모습, 양보하는 모습, 또 노부부가 다정하게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 남을 칭찬하고 건강관리를 잘하는 모습, 또 새로운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젊은 사람들은 멋진 어르신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면에요, 어떤 면들을 젊은 사람들은 싫어할까요? 노인들이 공중도덕을 무시할 때, 목소리가 클 때, 양보했는데 인사 한마디 없을 때, 남녀 차별할 때, 고집불통일 때, 자기 말만 할 때, 그럴 때가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나는 이렇게 늙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문득 박남준 시인의 청춘이라는 시가 생각나네요. 시의 마지막 시기던가요? 뒤돌아보면 아득한데 사랑은 어디서 왔나? 그 솟아나던 그리움은 이제 다시 돌아가지 못하리라 라는 시기요. 그 아득한 사랑, 솟아나던 그리움, 그 모든 것들을 불러서 문학을 통해서 함께 느끼며 말랑말랑한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 시쿵,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의 초롱초롱한 눈빛과 영원히 죽지 않는 감성을 모아서 시쿵 대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시 한 편을 이모저모로 뜯어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서 그 시에 내 모습과 또 나의 삶을 비춰보고 아 그렇구나 함께 인생을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너무 쉬운 시를 소개해드리면요 좀 재미가 없어지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난해한 시를 소개해드리면 이게 뭐야 싶은 게 흥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조금은 어렵지만 그런 시를 소개하면요 또 나름 뜯어보고 음미하는 맛이 있거든요. 도대체 왜 시인은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고민하면서 함께 시를 파내려가는 맛도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더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먹는 음식은 그렇잖아요. 좀 생소하고 먹을 용기가 나지 않지만 그래서 참 처음 먹는 음식을 시도해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먹어서 그 맛을 알게 되면요. 또 그 음식을 즐기게까지 됩니다. 어떤 시를 소개해드릴까 한 주 동안 고민하다가요.
이 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원 시인의 고요라는 시입니다. 고요, 이원. 시간을 깎는 칼이 있다. 시간의 아삭거리는 속살에 닿는 칼이 있다. 시간의 초침과 부딪힐 때마다 반짝이는 칼이 있다. 시간의 녹슨 껍질을 결대로 깎는 칼이 있다. 시간이 제 속에 놓여 있어 묻기 어린 칼이 있다. 가끔 중력을 따라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칼이 있다. 그때마다 그물처럼 퍼덕거리는 시간이 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서술적인 시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같은 느낌도 좀 드는 시죠. 이 시는 뼛속 깊숙이까지 찾아와서 삶을 감지한 시입니다.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잖아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고 또 힘든 시간이라고 해도 그때는 이 시간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로스트 타임이다 라고 생각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이 있음으로써 오늘 내가 있는 거거든요. 시가 길지 않습니다. 한 행 한 행씩 함께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고요라는 제목에 시간과 칼이라는 도구를 썼어요. 고요하다라고 하면은 소리가 없어서 잠잠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고요에 시간이라는 말은 그래도 괜찮겠지만요, 고요에 칼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왜 썼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요와 칼의 관계, 고요와 시 관계. 첫 행부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시간을 깎는 칼이 있다. 시간을 깎는 칼이 있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칼이 말입니다. 좋았던 시간일 수도 있고 슬펐던 시간일 수도 있고 생애 가장 힘들었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집안에 누가 아프든가 내 몸이 아프든가 혹은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몇 달이 훅 지나가 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들 아마 느끼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또 1년이 훅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몇 개월이 없어졌더라, 몇 년이 가더라 라는 말 많이들 하십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요. 흘러가는 세월 보십시오. 시간을 깎는 칼이 없다면 그렇게 속절없이 없어질 수 있겠나요? 두 번째 행입니다. 시간에 아삭거리는 속살에 닿는 칼이 있다. 아까는 시간을 깎는 칼이 있다고 하더니 이번엔 또 한술 더 뜨죠. 시간의 속살에 닿는 칼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것, 그것들은 금방 살아서 아삭거리는 것 같은 속살처럼 내 속에 깊숙한 곳을 만지는 칼과 같다라는 말이겠죠.
여기서 칼은 칼의 용도인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왠지 부드럽게 만져주는 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속살에 닿는에서 닿다라는 동사를 써서 그런지 오히려 힐링의 칼 같은 기분 좋은 느낌이 들죠. 세 번째 행입니다. 시간의 초침과 부딪힐 때마다 반짝이는 칼이 있다.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새록새록 그 진위를, 그 이유를 알 것 같은 늦게야 깨닫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때는 아팠지만 지나고 보니까 새옹지마라고 요즘처럼 코로나로 일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 힘든데 지나고 나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일 못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아침, 점심, 저녁 한 상에서 먹고 뒹굴면서 또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었잖아. 그때 내가 친구에게 너무 섭섭했는데 그 말이 약이 돼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잖아.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간의 초침과 부딪힐 때마다 반짝이는 칼들입니다. 네 번째 행입니다. 시간의 녹슨 껍질을 결대로 깎는 칼이 있다. 이 말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들이 지나고 보면 순리였을 때가 있는 법이다 라는, 그렇잖아요. 자기만의 눈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순리를 거스르는 것 같은 생각을 그때는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오히려 그때 그게 순리를 거스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 이치를 시인은 시간의 녹슨 껍질을 결대로 깎는 칼이 있다라고 표현한 듯합니다. 다섯 번째 행입니다. 시간이 제 속에 놓여 있어 묻기 어린 칼이 있다. 네 번째 행까지는, 이 전번 행까지는 그런대로 좀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전 행과는 달리 좀 난해해진 기분이 좀 들죠. 그러나 이런 칼은 누구에게나 있는 칼입니다. 시간이 제 속에 놓여 있어 묻기 어린 칼이 있다. 시간이라는 것이 뭘까요?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시간이 제 속에 놓여 있다고 해요. 제 스스로 속에 놓여 있다고 하나요? 사물의 변화를 인식해야 하는데 제 속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 그것이 비단 달콤한 추억뿐일까요? 죽도록 사랑했던 기억, 아프니까 청춘이었던 기억, 그녀와 만나던 장소, 어머니와 마지막 떠났던 여행, 그런 것들, 아직도 함께하는 것 같은 것들, 현실은 이루어질 수 없지만 아직도 함께하는 것 같은 것들, 늙지도 않고 마음을 따라다니는 것들, 당연 묻기에는 어린 칼이 되겠죠. 여섯 번째 행입니다. 가끔 중력을 따라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칼이 있다.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행은 압권입니다. 가끔 중력을 따라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칼이라. 슬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애써 눌러두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용수철처럼 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울음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웃음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이 칼 역시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칼입니다. 슬픔뿐이겠습니까? 칼의 양면처럼 슬픔이 있다면 생각할수록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던 순간이나 처음으로 집을 사서 이사 오던 날, 그 기쁨의 중력이 삶에 얼마나 활력소가 됩니까? 가히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칼이죠. 마지막 행입니다. 그때마다 그물처럼 퍼덕거리는 시간이 있다.
지금까지 해설해드린 6번째 행까지는요, 과거였다면요, 이 마지막 행은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아삭거리는 속살에 닿는 칼, 시간의 초침과 부딪힐 때마다 반짝이는 칼, 시간의 녹슨 껍질을 결대로 깎아주는 칼, 시간이 제 속에 놓여있어 묻기 참아 어린 칼, 가끔 중력을 따라 용수철처럼 팍 튀어오르는 칼. 그 모든 칼들이 하나하나 회상하면서 추억하면 그물처럼 그 시간 속에 잡혀 퍼덕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물처럼 퍼덕거리는 시간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시의 모든 육행을 그물처럼 퍼덕거리는 시간이라고 종교를 했습니다. 그물처럼 퍼덕거리는 칼, 왜 칼이 아니겠어요? 문신과도 같은 거죠. 이 시의 제목은 시간이 아니고 고요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끌벅적하고 뭐 친구랑 얘기하고 이거보다도요, 고요할 때 인간들은 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또 행복했던 기억, 슬펐던 기억, 너무도 외로웠던 나의 모습 등을 새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말한 7가지 칼은요, 고요가 주는 선물이었던 겁니다. 고요와 칼이라는 단어는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두 단어는요, 시적으로 말하면 신의 한 수처럼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고요라는 말이 칼이라는 단어로 짙게 각인되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아삭거리는 속살에 닿는 칼, 초침과 부딪힐 때마다 반짝이는 칼, 녹슨 껍질을 결대로 깎는 칼, 제 속에 놓여있어 묻기조차 어린 칼, 중력을 따라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칼, 이 모든 것이 버릴 수 없는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시간의 본질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고요만이, 어찌 보면 외로움만이 그런 시간을 되돌려 준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를 쓴 이원 시인은요, 1968년 경기도 화성에서 출생했습니다. 서울예전 문예창작과를 졸업했고요.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1992년 세계의 문학 가을호에 시간과 비닐봉지 외 3편을 발표하면서 등단했고요. 시집으로는 그들이 지구를 지배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오토바이, 불가능한 종이의 역사, 사랑은 탄생하라 등이 있습니다. 현대시학 작품상, 현대시 작품상, 형평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이원 시인은 한국 전위시의 계보를 잇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차갑고 이지적인 언어로 인식의 정형성을 뭐라 그럴까요? 좀 파괴하는 방법으로 시를 쓴다고 할까요? 그런 방법으로 시를 쓰는데 오히려 시의 긴장감과 쉼을 느끼게 하는 시인입니다. 오늘은 이원 시인의 고요라는 시를 해설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고요, 가만히 옆에 앉혀놓고 그리운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 행복했던 순간,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식귀처럼 이런저런 모양의 칼들이 따스하고 풍요롭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동포사회의 문학의 저변화, 문학의 전문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AM1660 K-Radio 문학 프로 시쿵을 듣고 계십니다. 쉽게 맛볼 수 없는 시들 많이들 알고는 있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 시를 바라보면서 저의 해설을 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시의 맛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문학으로의 산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메모리얼 위크엔드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위크엔드가 지나면 이제 서서히 여름으로 접어들 일만 남았죠.
장미가 조금씩 봉우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시 얘기, 문학 얘기, 살아가는 얘기 나누는 사이에 시쿵기차 떠날 시간이 되었네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자였습니다. 지나간 일이라면